안녕하십니까, 한상선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요, ITK 파워포인트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목차 슬라이드의 경우에는요,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제목과 그림은 있어요. 슬라이드 번호까지는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간에 보이지는, 그죠? 중간에 보여지는 이 도형들, 그리고 이 글자, 그죠? 숫자, 그림, 여기 부분을 추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입력할 것이 여기고요.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글자, 그죠? 목차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파워포인트로. 자, 1번 슬라이드를 넘어서 2번으로 옵니다. 2번 슬라이드로 올 때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제목을 이렇게, 커서가 바로 생기죠? 이 글씨체 글자 색깔을 각 슬라이드마다 다 세팅이 되어 있죠. 저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바로 그냥 글자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번에 목차, 끝이에요. 제목은 이렇게 글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 슬라이드에서 이 아래쪽 박스, 도형 박스가 하나 있죠. 이 도형 박스는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자, 이 중앙에 여러분들이 이 도형부터 하나하나 그리시면 돼요. 따라서 별로 많이 어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다만 자, 여기 있는 도형, 자,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겠죠? 이렇게 좌우가 뾰족한 이런 모양이죠. 이 도형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삽입의 도형, 그죠? 좌우가 뾰족한 도형 어디 있나요? 보통 기본 도형 또는 이제 순서대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생긴 모습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도형이 있어요. 그럴 때도 모양이 지금 당장 보이는 게 똑같다고 하지만 그려보면 또 다르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은 좌우가 이렇게 요런 형태죠. 그죠? 제가 예쁘게 그리진 못했는데요. 요 정도 모양 같아요. 좀 비슷해 보이십니까? 좌우가 뾰족한 이런 모습. 그죠? 자, 이 도형을 한번 이용해 보죠. 자, 이게 육각형 도형이다. 그죠? 육각형 클릭하시고, 적정한 크기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안 되겠고 너무 길어도 안 되겠죠. 그림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되고요. 일단 요 정도, 요 정도 지금 모습이 보이고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크기를 조금 늘리거나 줄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상이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데요. 색상은 임의로 하셔도 돼요. 색상이 실제 문제에서 무슨 색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없을 땐 임의로 하셔도 돼요. 따라서 지금 저는 이 색상에서 그래도 이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해보죠. 녹색. 임의 색으로 하셔도 돼요. 녹색 들어오죠. 자, 그리고 녹색이 들어왔는데 이 위에 조건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굴림이사. 이 굴림의 24. 주의할 점은 굴림의 24의 이 크기가 제목은 아닙니다. 제목은 손대시면 안 돼요. 알겠죠? 변경할 수 있거든요. 변경이 돼요. 변경하시면 안 돼요. 이 굴림의 24는 여기가 굴림의 24. 제목은 40인가 크기였죠. 여기는 손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개 중에 첫 번째 조건 굴림의 24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도형에 뭐가 없어요? 선 없음. 지금 여기 선이 없어요. 여기 도형도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 도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선이 있죠. 지금 이게 파란 선이 보입니다. 지금 그죠? 여기를 서식에서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시겠죠? 윤곽선. 텍스트 아니에요. 도형이죠. 도형입니다. 텍스트는 글자 쪽이죠. 윤곽선 없음. 자, 없는 게 느껴지시죠? 없음.
딱 없죠, 그죠? 예, 없습니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자, 없는 게 느껴지죠? 크기는 나중에 배치하면서 한 번 더 볼 건데요. 대충 비슷하게 맞춰 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정도 놨어요. 제가 볼 때 크기가 조금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죠?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예, 여기는 아마 이 제목에 있었던 이 도형의 같은 도형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도형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삽입의 도형. 자, 이 니은자로 그렸거든요. 그죠? 니은자 도형. 니은자 도형을 그렸죠. 이 도형을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돌렸죠. 돌릴 때 여기 이용하셔도 돼요. 여기로 이렇게 돌려도 돌아가요. 이렇게. 예. 이렇게 뺐다가게 하지 마시고 똑바르게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회전 단추가 있어요. 여기를 이 모습이 마우스가 이 모양이 똑같이 될 때 왼쪽을 누르고 돌리시면 되고, 자, 이 방법도 되지만 예, 서식에 회전 여기를 이용하시면 오른쪽, 왼쪽, 상하, 좌우 빠르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자,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쭉 길게 해서 이렇게 갖다가 얹혀 볼게요. 자, 모양이 어때요? 좀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커요. 예, 되게 작죠, 여기는? 그러면 우리 지난 제목 달 때처럼 노란 점을 이용 이렇게 얇게 할 수 있고요. 물론 크기도 짧게 또 짧게 하는 만큼 또 작아진다, 그죠? 그러면 노란 점이요 조금은 더 크게 이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맞춰졌죠, 그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맨 뒤로, 왜냐면 여기 보이잖아요. 안 보이게 맨 뒤로 보내는 거죠. 뒤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도 임의의 색이긴 한데 교재 색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돼요. 여기서 채우기 윤곽선 바로 돼요. 그리기에서 하셔도 되고, 저는 주로 서식을 가라고 하는데 서식에 가야 이제 회전도 있고 이래서 서식 쪽으로 가는 연습 겸 이쪽으로 주로 가라고 해요. 자, 이때 채우기 주황이었죠? 주황색. 주황색. 근데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윤곽선 없음.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비슷해졌죠? 이렇게 선이 없음으로써 경계선도 비슷하게 말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글자 입력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서 주의점이에요. 지금 도형을 이렇게 입력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글자는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을 여기다가 복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복제를 하게 되면 또 글자를 매번 새롭게 또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동일한 자리가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글자까지 다 완성하고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빨리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하나 만들고 나면 계속 새로 그리는 거예요. 이 도형들을. 그거는 안 돼요. 이 도형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도형으로 그렸잖아요.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개, 또 여기 또 나오죠, 그죠? 여기서 또 한 개.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도형의 모양하고 지금 어때요? 당장 다르잖아요.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야만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매번 새롭게 그리고 매번 색상 바꾸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 크기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또 조절하셔야 되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적인 낭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목차 슬라이드는 이렇게 하나를 글자까지 완성해서 복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걸 방법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글자 좀 넣어 볼게요. 굴림의 24 기억하시고 일자는 흰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워포인트는 도형 누르고 숫자 치면 돼요. 바로 들어가요. 그죠? 흰색도 맞네요. 자, 여기에 뭐 하면 돼요? 범위를 잡으시거나 경계를 누르셔서 굴림
24 됐죠? 예, 교재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글자도 동일하게 굴림 24 검정색이고요. 자, 여기는 이게 도형이 이렇게 도형이 있었다면 그냥 여기에 도형 안에 글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도형이 없어요. 없죠. 예, 도형이 없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가 왼쪽 거예요. 왼쪽 거. 가로 텍스트 상자. 그 다음 건 세로 텍스트 상자. 저희는 가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겠습니다. 가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 콕 한 번만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누를 때 잘못해서 도형에 누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예 어려우면 바깥에 찍으세요. 여기 상관없어요. 여기 어려우시면 밖에. 그리고 드래그로 쭉 그리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한 번만 살짝 클릭, 한 번 클릭, 이렇게 한 번 클릭 나오죠. 그럼 여기 글자를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언택트 서비스 정의와 배경. 언택트 서비스 정의와 배경. 언택트 서비스 정의와 배경. 그죠? 자, 그리고 또 앞서 똑같습니다. 범위 잡으시거나 범위 잡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계를 콕 찍어요. 경계를 콕 찍으면 전체 선택된 거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한번 글씨체 입력하고 나면 떠요. 여기 누르시면 옆에 버튼 누르시면 떠요. 이렇게. 그럼 굴림 두 번 치기 어려우시면 한 번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 굴림 또는 뭐 도둠이면 도둠 하시면 돼요. 자, 저희 문제에 따라서 굴림의 24이기 때문에 우리는 굴림 그리고 24는 있죠. 예. 만약에 없으면 23이다 그러면 23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지금은 2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아니니까 이 경계선에서 항상 선에서 움직이셔야 되죠. 선에서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일 때 이게 이동이라는 표시예요. 이렇게 눌러서 끌어다가 얹히는데 언택트 배경 이렇게 얹혔어요. 비슷하게 나왔는데 배경보다 여유 공간이 많아요. 여기는 그죠? 공간에 여유가 많네. 여기는 좁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느려주는 방법도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왼쪽 공간 왼쪽 공간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넓게 잡아서 이렇게 네 방향일 때 안에서 하세요. 글자일 때 하지 말고 글자일 때 하면 안 돼요. 이동이 안 돼요. 이렇게 네 방향 검은 화살표일 때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위치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 같이 선택해야 다 같이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우측에 이 하이탈 그림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조금 당겨 볼게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더 저는 하고 싶다. 여기를 좀 줄여도 되죠. 여기를 줄이시고 여기 도형이 또 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여기 글자도 또 이동할 수도 있고 조금씩 맞추시고요. 언자가 뾰족한 중간으로 오기 때문에 언자가 뾰족한 중간으로 오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비슷해졌죠 이제? 비슷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전체를 크게 덮으세요. 이렇게 그래야 모두 선택돼요.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개체들은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다 됐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를 만드시고요. 역시 이동할 때 I자일 때 이렇게 글자 있는 데서는 안 됩니다. 글자가 없는 일자도 안 돼요. 일자도 없는 글자가 없는 곳에서 컨트롤 키가 복사예요.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에 더하기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복사할 거야 이런 의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기면 일단 지금은 당기지 않고 계셔 보세요. 컨트롤 누르면 이게 누르면 움직이죠. 이 복사가 돼요. 근데 이 복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됐어요. 근데 삐뚤삐뚤 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죠. 따라서 잘못된 게 있으면 이렇게 지우시고요. 삭제하시고 잡으셔서 컨트롤과 바로 컨트롤 위에 있는 Shift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컨트롤 Shift를 같이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도 안 가요. 좌우로 안 가죠. 같이 누르고 있으니까. 자, 컨트롤 Shift는 지금부터 떼지 마세요. 마우스만 떼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요 사이 간격만 요 정도 띄울까요? 요 정도 띄울까요? 요 정도 띄울까요? 간격만 생각하셔서 이 정도. 그럼 그 다음 칸도 그 정도. 또 그 다음 칸도 그 정도. 그죠? 이렇게. 그럼 비슷한 간격으로 띄웠어요. 자, 이 정도 간격.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림에서는 조금 더 좁은 거 느낌도 있지만 이 정도 하면 균형이 맞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또 다 같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범위를 잡으니까. 예,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됐죠? 자,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안에 있는 글자를 바꿔줘야죠. 자, 이렇게 I자일 때 눌러서 2번, 눌러서 3번, 눌러서 4번 하시면 되죠. 자, 여기는 언택트 마케팅 사례. 그럼 언택트 글자 지우지 마세요. D만 지우는 거죠. 마케팅 사례. 언택트 소비 증가율 만족도. 역시 언택트 놔둘게요. D만. 그죠? 소비 증가율 그리고 및 만족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 글씨가 파란색 있어요. 이건 저희가 색깔 칠하고 밑줄 치는 거 아니세요. 여기에 하이퍼링크 적용이 있어요. 하이퍼링크 적용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이퍼링크 적용을 하면 이렇게 파란 줄에 밑줄이 됩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하이퍼링크 배울게요. 자, 오타 없이 넣습니다. 다음은 언택트 마케팅 장단점. 여기는 마케팅 단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지셨어요. 그죠? 예. 뭐 더 마음에 안 들면 뭐 더 줄이고 싶다,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줄이면 다 줄여야 되는데 안 맞으면 오히려 더 언밸런스합니다. 따라서 예, 할 때 한 번에 딱 해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수정한다면 다 해주셔야 최소화의 감점이 된다는 것을 감점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이제 픽스했습니다. 고정하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우리는 하회탈, 그림 삽입. 근데 그림에 자르기를 이용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하회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남겨두셔야 돼요. 가볼게요. 삽입의 그림. 자, 이제 문서에 ITQ 와 있어서 그냥 딱 내 문서에 ITQ 픽처 와 있어요. 그죠? 이때 하이탈이 여기 보여요. 그림 5를 가져가면 되겠죠. 여기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림 5를 누르고 삽입. 자, 이렇게 뜨면 이 그림만 쓰고 나머지 그림은 없애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뭐로 하냐면 자르기랍니다. 자르기. 그래서 여기에 자르기라고 있죠. 자르기. 자르기를 누르면 이 경계가 바뀌어요. 눌러볼까요? 자르기. 자르기에 자르기 하셔도 되고 위에 그림을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그럼 바뀌죠. 경계가. 그러면 마우스가 이 모양으로 오면 모양이 되죠?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따라서 하회탈 그림만 남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마시고 경계 바깥에 하얀 데를 마우스로 콕, 알겠죠?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경계를 마우스로 콕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탈만 남아요. 이때 이렇게 가져다가 비슷한 위치에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인가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끝이 조금 넘어가죠. 그죠? 조금 넘어가게. 여기는 이 두 번째 좀 더 넘어가게. 좀 안 넘어갔다. 그죠? 조금 작다는 뜻이죠. 조금 더 키워주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크기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마련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너무 큰 것 같다? 조금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비슷하죠? 조금 더 둥글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제 하이퍼링크 정도 하면 이제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지나요? 완벽하게 똑같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똑같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따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 비슷한 정도의 모양을 만들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이퍼링크 걸어보죠. 하이퍼링크 거는 방법은 글자를 범위를 꼭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경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선만 눌러서 이동도 하고 글씨체 바꾸지만 하이퍼링크 때는 경계하지 마시고 이렇게 범위 꼭 잡아주세요. 그래야 밑줄도 쳐지고 색깔도 바뀌어요. 그래서 꼭 범위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이 어떤 이
글자에 뭔가 있는데요. 자, 건너뛰기 할게요. 모두 건너뛰기. 다시 해보세요. 어때요? 메뉴가 다릅니다. 이때 하이퍼링크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어요.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뜨죠? 이때 현재 문서예요. 현재 문서. 현재 문서에 몇 번 거를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 글자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가게 해줄까? 그래서 미리 6개를 만들어 놓고 와야 이 작업이 돼요. 만약에 3, 4, 5, 6이 없다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5번이죠. 5. 5자로 가주세요. 확인. 자, 어때요? 파란색의 밑줄이 그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이 5번으로 가는지 확인하려면 쪽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슬라이드 쇼입니다. 아니면 여기 누르셔도 돼요. 슬라이드 쇼에 현재부터 누르셔도 되고, 이 그림이 얘예요. 현재부터. 그죠? 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뜨죠. 이때 여기를 누르면, 꼭 누르면 5번이 보이시죠? 5번으로 온 거예요, 이거는. 그죠? 잘 왔다. ESC 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5번에 와 있죠, 지금. 그죠?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번 누르고 나면 파란색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경이 되죠. 자, 이렇게 하이퍼링크까지 여러분들이 다 완성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저장도 할 필요성이 있겠죠. 슬라이드 넘어갈 때마다 저장해 주셔야 돼요. 자주 저장하세요. 최소가 슬라이드 넘어갈 때 한 번이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저장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 없이, 그죠? 굴림의 24. 여기서 다 맞추니까 복사하면 다 굴림의 24죠. 그죠? 하이퍼링크까지 모두 적용 다 하셨고, 그림 배치에 자르는 것까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차 슬라이드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셨어요. 자, 이번 차시는 슬라이드 2번이었습니다. 다음 차시에 슬라이드 3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